오늘의 늑대 띵카. 지난 D23에서 공개된 마블의 할로윈 스페셜, 디즈니 플러스의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웨어울프 바이나잇이 드디어 그 뚜껑을 열었습니다. 저도 오늘 공개되자마자 바로 보고 왔는데 이 작품 개인적으로는 진짜 만족했고요. 썰미 거두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가자. 자, 들어갑니다. Let's go. 기괴한 사운드의 마블 인트로, 역시나 톤에 맞게 변경된 마블의 인트로를 시작으로 웨어울프 바이나잇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 씬에 등장하는 어벤져스의 벽화, 이 영웅들의 대척점엔 악의 존재, 그리고 이 괴물들을 없애는 사냥꾼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세력의 가문 블러드스톤, 이들은 초자연적인 힘이 깃든 강력한 무기 블러드스톤을 다루고 있었고, 이 가문을 이어오던 율리시스 블러드스톤이 사망하자 괴물과의 전쟁에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스톤을 갖게 될 새로운 주인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게 열린 율리시스의 장례식, 수많은 사냥꾼들은 이 스톤을 차지하기 위해 이 장례식에 찾아옵니다. It's a beauty, isn't it? 57 confirmed kills myself. 그리고 20년 만에 찾아온 율리시스의 딸 엘사, 계모인 베루사와 신경전을 벌이고 이어지는 참가 사냥꾼들의 소개. 이 중 가장 많은 괴물을 죽인 사냥꾼은 바로 주인공 잭 러셀. And over 100 deaths, give or take. Over 100? 무려 100마리나 넘는 괴물을 죽였다 설명하고, 오늘 밤은 이 스톤을 차지하기 위한 사냥꾼들의 사냥이 열리게 될 예정. 그렇게 사망한 율리시스의 유언이 시작됩니다. I do hope my attendance delights you. 율리시스의 유언을 들어보니 이제 곧 차원이 다른 존재가 나타날 것이고, 그 괴물을 쓰러뜨리는 사냥꾼이 스톤을 얻게 될 예정. 규칙으로는 이 사냥에 다른 무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정원에 위치한 무기들만 사용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스톤은 괴물의 몸에 부착할 것이라 설명합니다. 그렇게 괴물을 잡기 위해 정원에 들어선 사냥꾼들, 이들은 마치 배틀로얄처럼 서로를 죽이려 하고, 혼자 있던 잭을 공격하는 괴물의 손. Well, of course I was gonna come find you. You keep saying that you're gonna be careful each time, and here we go again. 네, 알고 보니 괴물 맨신과 잭은 친구 사이였고,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 It's weakening you, right? Yeah, they said that the stone would do that. 자리를 옮긴 잭은 어떤 장소, 블러드스톤 선조들의 무덤이 위치한 방에 들어오고, 여기에 있던 엘사와 조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스몰 토크. If you're not a hunter, why do you want the stone? I don't. That's not the reason why I'm here. You know, maybe we can help each other. If you help me get the monster out of here alive, I can get you the stone. 그렇게 동맹을 맺은 둘, 괴물 친구 맨싱을 만나게 되면 테드라는 이름을 불러주라는 잭. 테드는 이렇게 머리를 녹여버릴 만큼 강력한 존재였고, 엘사는 잭의 말을 전해줍니다. Ted? You have a lovely name. 테드를 돕기 위해 폭탄을 설치하는 잭. 그렇게 테드는 무사히 탈출하고 이 스톤 또한 떼어내는데 성공하는데, 잭이 스톤에 손을 대자 일어나는 폭발. 알고 보니 테드와 같은 괴물이었던 잭은 스톤의 힘에 의해 저항받게 됩니다. 그렇게 두 콤비는 깜빵에 들어가게 되고, 잭은 보름달이 뜨면 괴물로 변신하며 보름달이 뜨기까지는 5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5일은 안전하다 말하는데, 하지만 스톤의 힘으로 금세 변하게 될 거라며 차라리 빨리 죽여달라 말하는 엘사. 네, 스톤의 능력은 괴물을 약하게 만든 것뿐만 아닌 이렇게 변형시키는 능력 또한 가지고 있었고, 이제 곧 괴물로 변할 처지에 놓이게 된 잭. 그리고 엘사의 채취를 기억하기 위해 이렇게 냄새를 맡는데, What are you doing? And this is what? I need to remember you. 이후 스톤의 힘을 쓰는 베루사. 그렇게 괴물로 변해버리는 잭. 어느새 이 철장은 뚫려 있었고,
모든 경비들을 끔살해버립니다. 이 경비들은 로키 속 TVA 요원들, 즉 미니맨들과 비슷한 생김새로 이 세계관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들이 많았는데 이 사용하는 무기도 다르고 단순하게 복장만 비슷할 뿐이었네요. 결국 마지막까지 살아남게 된 엘사, 아직 늑대 상태인 잭에게 다가서는데 다행히 엘사의 처치를 기억하고 있던 잭. 그렇게 잭은 늑대의 모습으로 탈출합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있었던 계모 베루사, 그리고 이때 나타난 친구 테드. 우리 귀염둥이 맨싱이 엘사를 구해줍니다. 이후 컬러로 화면이 전환되고 테드와 함께 아침을 맞은 잭. 스시를 좋아한다는 테드와 함께 Let's do sushi. I owe you that. Yes. 웨어울프 바이나잇의 모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일단 이번 작품은 20세기 고전 영화 그 자체를 보는 듯한 느낌, 특히 히치콕 감독의 작품들을 떠오르게 하는 연출을 보여줍니다. 정말 MCU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색다른 느낌을 보여주며 특히 전투씬이나 카메라 액션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연출들, 지독하게 고어하고 폭력적인 장면들을 집어넣으면서 카타르시스를 선사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흑백이 아니라 컬러판이었다면 정말 못 보실 분들이 많을 정도로 잔혹했을 것 같네요. 디즈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폭력적이고 잔혹한 장면들을 보여주는 거라면 이제 정말 디즈니에서 많은 19금 작품들을 더불어 이렇게 선 넘은 씬들을 대거 삽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다 형 때문. 이번 작품의 러닝타임은 총 52분 37초. 1시간이 조금 안 되는 러닝타임이었는데 체감상 정말 빠르게 1시간이 흘러갔고 이 15세 미만 등급답게 고어 느낌의 끔찍한 장면들도 듬뿍 등장해주십니다. 공개 이후 로튼토마토 96%, 관객 스코어 무려 100% 만땅을 찍어주시면서 현재 엄청난 호평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작품의 메가폰을 맡은 마이클 지아키노, 네, 마블이나 영화 팬들이라면 모두가 잘 아는 우리 음악 감독님, MCU 스파이더맨 3부작은 물론이고 더 배트맨, 닥스, 혹성 탈출, 쥬라기 월드, 스타워즈 시리즈는 물론이고 코로, 메달 오브 하너의 게임 음악 작곡까지 하신 베테랑 감독님이신데 실제 연출을 맡은 작품은 이번 작품이 처음인 셈. 지아키노는 사실 어린 시절부터 연출 일에 목말랐었지만 작곡의 매력에 빠져 음악 감독이 되었고, 하지만 이렇게 레전드 사운드 트랙들을 찍어내는 순간에도 연출에 대한 욕망은 사라지지 않았고 이번 좋은 기회를 통해 첫 연출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첫 트 만에 이렇게 엄청난 단편작을 찍어버렸으니 앞으로 다양한 작품에서 이 형 얼굴을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작품의 주인공 가르시아 베르날, 89년 데뷔에 골든글로브 나무주연상을 탈 정도로 연기에 도가 트신 분인데 이번 MCU의 주인공 웨어울프 바이나잇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른 MCU 작품들에 합류해 계속 얼굴을 비추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근데 옛날에 마이티도로랑 사귀었다. 마블의 스페셜 프리젠테이션은 이번 웨어울프 바이나잇뿐만 아닌 다다음 달인 12월에 공개될 가오갤 홀리데이 스페셜이 남겨져 있는데 이 두 작품은 각각 할로윈과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타이틀로 팬들에게 제공하는 선물형 컨텐츠라 여겨지는 부분이 있는데 얼마 전 공개된 코스믹 서커스의 루머에 따르면 이 스페셜 프리젠테이션은 단순히 스페셜 컨텐츠가 아닌 향후 MCU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스피노프형 컨텐츠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는데, 이 말은 현재 마블이 진행 중인 시리즈 새로운 6부작에서 9부작의 드라마들을 통해 마블의 새로운 캐릭터들을 다루고 있지만 이게 평균적으로 2달 이상 이어지는 호흡이 긴 컨텐츠이기에 시청자들의 이탈, 또 컨텐츠의 퀄리티 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 따라서 이렇게 단편으로 구성된 스페셜 프리젠테이션을 제작하여 더 효과적으로 MCU의 다른 캐릭터를 소개한다는 목적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스페셜 형태로 공개 예정인 작품은 여러 개가 있는데, 먼저 이번 와칸다 포에버에 등장하는 오코에, 이 작품에선 오코에가 이끄는 도라밀라제를 더 디테일하게 보여줄 점만. 두 번째는 샤링, 이미 샹치의 쿠키를 통해 텔링즈의 대굴박이 된 샤링, 결국 텔링즈의 기원이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풀게 될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원더맨과 노바, 아직까지 MCU에 등장하지 않는 이 캐릭터들도 현재 많은 캐스팅 루머가 따라오고 있고 원작에서도 큰 인기를 얻은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더 임팩트 있는 스페셜 프리젠테이션으로 공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블이 작품마다 다양한 그림들을 보여주며 도전 아닌 도전을 하고 있지만 사실 페이지4에 접어들며 호불호의 농도 또한 짙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스페셜 프리젠테이션과 같은 짧고 굵직한 작품들이 앞으로도 자주 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 작품 같은 근본 넘치는 조화, 또 그에 맞는 퀄리티만 보여준다면 향후 공개될 작품들의 기대감도 충분히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마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 마블 소식과 함께 다시 올게요.